자, 먼저 이걸 한번 짚고 가보죠. 지금 시장이 거품이냐? 거품이라는 건 뭐예요? 파헤치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파헤치면 뭐가 나올까요? 실체가 나옵니다. 매출이 나와요.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주목을 확 받아서 매수세가 몰린 건 맞지만 거품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이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면 거품이 발생해요. 그럼 거품이라는 건 뭐예요? 주가가 초급등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헤쳐도 본체가 안 나와요. 그게 거품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지금이 거품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것과 앞으로 거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야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식에는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리 가운데 파동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파동은요, 1차 파동이 크면 쉬었다가 2차 파동도 큰 법입니다. 왜냐면 이때 들어왔던 돈의 규모가 또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첫 번째는 괜히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들도 그만큼 풀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들이 재차 정리가 되는 그 보합 시간을 가진 다음에 2차 파동으로 그대로 또 반영을 하는 거죠. 2차 파동 때 특징은 뭐냐면 1차 파동 때 못 샀던 사람들이 2차 파동 때 살려고 다 달려들어요. 그래서 파동의 규모가 똑같거나 또는 더 크거나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과거에요, 우리나라 증시가 팬데믹 이후로 크게 올랐을 때 제가 이때 나왔던 파동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만 그 원리가 적용이 안 된 거지,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면 일본 증시도 유동성이 풀려서 큰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게 1차 파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합을 준 다음에 2차 파동이 그것과 비슷한 크기죠. 2차 파동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2차 파동이 또 이어서 3차 파동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제가 이 그림을 예상한 거였어요. 2차 파동. 그래서 우리나라 빼고는, 중국 증시 빼고는 2차 파동이 다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도 나왔고 유럽 증시도 나왔어요. 좀 억울하죠. 근데 이 파동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고, 이 파동이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어떻게 또 원리가 적용이 되냐면 힘이라는 게 뭉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웃긴 게 뭐냐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매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올라가지도 않는 주식 그냥 팔아버리고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낫죠. 다른 거 투자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유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쉽게 들어오고 쉽게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합 흐름이 길어지면 매도 물량이 많아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싹 다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아주 극소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호재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대가 가볍기 때문에,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특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삼성전자 좋지 않았죠. 그래서 같이 하락했죠. 그리고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분위기도 좋지 않았어요. 다 매도를 판단했어요. 사람들이 국장 탈출하는 건 지능순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시장을 다 버리면서 탈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이 나올 수가 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투자의 원리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상승하는 속도가 빠르면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굉장히 주목하게 돼요. 주목한다는 건 뭐예요?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죠. 미국 주식이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래서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쪽으로 전 세계의 돈들이 다 투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돈 좀 있다는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돈들을 싸들고 미국 주식에다 투자를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주식을 떠나서 이제 이 돈들이 다시, 환율 문제가 중요하겠죠. 환율 문제가 정리가 되면 각자의 고국으로 돈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한국 시장이 상승률이 좋기 때문에 이왕 외국 투자를 시작한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또다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 주식을 떠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한국 주식이 전 세계 주식 중에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에서 2%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2% 이상은 됐었거든요. 근데 다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주식만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만한 규모의 돈들이 다 들어오는 건 바라지도 않죠. 어느 정도만 한국 시장에 돈들이 쏟아지면 어떻게 된다? 폭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는 경험을 아직 못했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크게 오른 적이 이제서야 올랐기 때문에 경험을 못했지만, 지금 전 세계의 중산층 이상들은 현금만 있다면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1%에서 2% 사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작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돈이 일부만 쏟아져 들어와도 지금과 같은 폭등 상황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또 매출에 기반해서 오른 거기 때문에 이 매수가 매수를 더 부르거든요. 오르면 오를수록 그냥 묻지만 매수가 들어와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주식은 더 많은 폭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원리를 이해하셨나요? 저는 투자를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뭐 엄청 좋아질 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라는 건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이 시장이 꼭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또 박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장은 분위기가 좌우합니다. 어떤 쪽으로 돈들이 몰리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뭐 정치적 상황 그리고 대외적인 상황 이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수익을 줄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 현대차가 얼마 전에 큰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주식이에요. 이런 슈팅은 나온 적이 없어요. 보시면 12% 급등했죠. 얼마 전에도 15% 정도 급등했습니다. 시장 한창 좋을 때. 근데 역사를 뒤집어서 돌아보면은 이러한 상승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팬데믹 때도 한번 나왔죠. 코로나 때도. 보시면 그쵸? 그러니까 이랬던 이 파동이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면 저런 상승은 나오지가 않는다. 과거의 팬데믹 때의 그 투자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장에서 말이죠. 또 왜 올랐습니까? 로봇이 이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 로봇. 그래서 지금 로봇만 붙으면 다 상승하는 상황이잖아요. 다 상승하는 분위기. 오늘도 로봇주가 올랐고. 로봇 주가가 오른다? 이건 진짜 거품이에요. 로봇 관련된 주식들은 나중에 크게 무너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기술은 있죠. 근데 그 상용화될 만한 기술이 과연 몇 개의 회사가 가지고 있을까?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셨다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증시 역사상 통틀어서 많이 오지 않을 기회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제가. 주식 시장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룰과 그런 규칙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냥 들떠서 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다잡고 어떤 회사에서 매출이 탄탄하게 늘어날 수 있는지, 특히나 2026년을 겨냥할 거예요. 세력들은 2026년도에 어떤 회사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이걸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은 로봇 중심인 지금 상황도 있거든요. 로봇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술이 좋은 로봇주도 내가 가져가고 투자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분명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망적인 수치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분명히 뭔가 뽀록이 날 거란 말이죠. 그런 현실이 인지가 되면 그런 주가들은 더 못 오르게 될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결과를 아니까 사람들이. 근데 아직은 결과가 나오기 뭐예요? 나오기 전이에요. 몰라요. 어떤 회사가 좋은지. 이때 올리는 거예요. 세력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 말 이해되십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어떤 로봇 회사하고만 거래를 하고 또 공장에서 투입되는 로봇이 있는데 어떤 회사 것만 투입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로봇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기술이 없는 거죠. 안 써주는 거죠. 안 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결과가 지금 나오기 전이거든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승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게 그렇게 머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화로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회사들은 도태가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세력들이 올리기가 딱 좋은 시점이다라고 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세력들도 결국 돈들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내 작전 세력들이 어떤 A라는 종목을 올렸어요. 주가를 상승시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문을 내요. 일부러. 뭐 누구 만나서 뭐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랑 너희 지인 몇 명만 초대해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소문을 냅니다. 이 주식 지금 작전 중이라고, 더 오를 거라고,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요. 그건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웃겨요. 몰빵을 해요. 소문을 듣고 지인이 나한테만 알려준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력들이 올리면 누군가가 소문을 타서 들어와서 물량을 고점에서 그 비싼 가격에서 사줘야 됩니다. 가치도 없는 걸. 그게 세력들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승시켜서 모두가 좋다고 눈에 보였을 때 그때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외인들한테도 넘기고 기관들한테도 넘기고 개인들한테도 넘기고 다 넘기는 거죠. 그래서 세력 입장으로 좀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항상 긴가민가 할 때 급등시키는 게 많이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맞아? 이런 의심이 들 때 그때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확신이 될 때 그때 팔아버리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지금 시장이 그런 특수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조그마한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 환율이 안정되고 미국 주식 투자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들이 왕창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한번 준비하고 대비해보죠. 마치겠습니다.